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어디론가 뭔가 떠나기 좋은 참 그런 계절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좀 아픔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여순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죠. 자,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여순 사건 관련한 다양한 추모 사업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70주년 그 명성에 걸맞게 좀 다양한 전국적으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70주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지역 안에서조차 여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픔을 아직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올해 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뭐 70년 그 이상 동안 여순 사건 추모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 결과물들이 올해 또 하나둘씩 다양하게 결과물로 도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바쁘신 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 일정들 정말 많습니다.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 추모 사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여순 사건 추모 사업은요, 따로따로 진행되는 형식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순 사건이란 하나의 의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추모하는 행사마다 단체들이 좀 달라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기존의 행사들과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다른 점은 이런 것이죠. 예년의 사업들은 사업이 몇 개 안 됐으니까 각자 추진하더라도 큰 혼란이 없었을 것인데 네. 금년은 약 30개 이상의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왜 금년이 그렇게 되느냐? 70년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년의 사업에 화해와 용서를 위한 그런 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작년부터 준비해왔고 그 결실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라도 알려지면 참 다행인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네. 또 아쉬운 마음도 분명히 좀 있긴 하고요. 행사 일정들을 좀 보니까요. 추모 행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도 행사가 있고요. 뭐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모 사업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좀 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30개 사업 중에 전남도와 지천지 사업 지원 사업이 약 12개, 네. 18개 정도는 각 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18개입니다. 예. 위령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 또 추모 위령, 특별법 체행 촉구, 기록 전시 분야, 방송 분야와 답사와 강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에서 이번에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여순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죠. 네. 이분들이 우리 여순항쟁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위령제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딩도 오늘 출발했습니다만 네. 3박 4일간 여수, 순천, 구례, 곡성, 전주, 광주, 대전, 공주 그리고 평택을 거쳐서 서울에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여순항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이죠. 다 저희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마운 사람들이라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번에 뭐 제주도에서 여수를 찾아온다고 들었는데요. 여순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이제 함께 둘러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는 10월 19일, 20일 제주 청년회와 통일 청년회가 여순을 답사하고 위령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옵니다. 네. 제주도민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여순항쟁에 대해서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 사상이 없었으면 여순이 없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라도 자기들은 저만치 멀리 앞서가 있는데 여수는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측면에서도 또 동질의 아픔을 간직하고자 저희들을 답사하고 또 같이 활동하려고 오는 것이죠. 네. 뭐 그 역시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화문에서 위령제가 열리고요. 뭐 제주 청년회도 여수를 또 찾아오고 이렇게 뭐 기타 문화 행사까지 확실히 좀 70주년 행사답게 다양하고 또 규모도 커지고 영향력도 있어진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사실 뭐 여수 사건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지역민이 아니면 잘 모르거나 혹은 지역민이라도 더 자세하게는 모른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전국적인 행사가 필요하고 더 전국에 알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령제나 답사 외에 또 전국적으로 여순 사건을 알리는 이런 행사들이 또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0월 20일에 광화문에서 오후 2시에 서울 시민들 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70주년을 맞는 그 광화문 위령제를 지냅니다. 예. 주최기관은 여순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가 이 주최 주관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한국 민족춤 무형문화재 인사들이 대거 출연해가지고 약 40분 정도 공연을 하면서 네. 오늘 출발했던 전국 자전거 대행진 라이더 팀들이 여순항쟁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3박 4일간에 걸쳐서 440km를 주행하게 되는데 여수에서 또 온 14연대의 물과 서울의 한강물을 광화문 위령제 때 합수를 하면서 이 의미 있는 이 역사적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두 사업 다 우리 여순항쟁으로 봐서는 사상 최초의 일이죠. 서울에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했는데 네.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점점 의미 있는 행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또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글을 읽고 뭐 설명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때로는 이렇게 한 장의 그림, 영상들이 주는 그 깨달음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찾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순 사건과 관련한 전시회 어떤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3가지가 준비 시작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여순항쟁 기록전이라고 해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여순항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특별 기획진이라고 해서 레슨 프롬 1948년 그러면 1948년으로 배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48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또 여수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순 사진전은 예울마루에서 칼 마이엔스가 재직하고 있던 그 라이프지를 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속 프로그램으로 여순과 관계되는 사진전도 같이 예. 하고 있는 함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여수 지역사연구소 이영일 소장과 함께 여순 사건 70주기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참 이런 행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70주년이 딱 이렇게 뭔가 기포제가 돼서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순 사건 기념 행사들 가운데에는 뭐 학술대회 같은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행사들도 좀 있고요. 또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좀 지역적인 행사들도 굉장히 많은 게 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나 뭐 박현 아나운서 역시 일반인이기 때문에 좀 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런 또 느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조사, 연구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딱딱한 측면들이 많죠. 예. 대중이 접근하는 장르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또 한계도 많죠. 네. 그래서 예술 분야나 또 방송 분야, 기록 전시 분야들이 이런 일을 대체해주고 있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답사와 강연회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중적인 접근, 이런 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어제였죠.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도 좀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도서관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어제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정부 학술대회를 했죠. 지난 60주년에는 60주년을 맞아서 했었는데 다시 보는 여순 사건과 성격 그 주제를 가지고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 여순 연구자 주철희 선생, 서울대 박태균 교수가 같이 나와서 발제를 하고 네. 6명의 역사 연구자들이 집중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네. 한원구 선생은 이승만 정권을 빗대면서 항쟁이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고 네. 처음부터 반란과 빨갱이라는 초점으로 시도를 했죠. 그러는 것들이 이승만의 담화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수 순천 지역의 인사들은 전부 죽여도 좋다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담화문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쟁의 당위성 네. 대단히 좋지만 전술적으로는 일단 학살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주철희 선생은 지금까지 강조해온 대로 여수는 항쟁이었다. 이런 항쟁의 부분들은 제주 4.3과 대구 10월과 광주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현대사의 중요한 맥락이고 대목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거나 아직까지 이런 것을 시도하지 못했거나 라는 부분들을 애써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박태균 선생은 여순항쟁, 정확하게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은 여순 사건은 민족사적이나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우연히 느닷없이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라 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배경과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민족사적인 세계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찾아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새로운 지형 속에서 세계사적인 구조 속에서 이것들을 탐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항쟁이냐 또 사건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자들의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선 경험 있는 제주 4.3 연구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쟁으로 해서 특별법이 된 사례가 없지 않느냐 했다면 일단 전술적으로 사건으로 접근을 하고 이것을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역사책 서술한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죠. 예. 네, 학술대회에서 이제 뭐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즉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특별법이 꼭 제정되는 이유 반드시 있겠죠.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제주 4.3과 여순의 관계죠. 제주 4.3과 여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당시 역사적 배경은 단선 단정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됐던 것이죠. 그것이 시대 상황이었고 시대 모순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민중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정하게 됐는데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학살로 이어지게 됐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반란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전혀 우리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여수 지역은 여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만족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주 4.3은 특별법이 되어서 평화공원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여수는 같은 선상에서 놓여져야 된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이라면 여순항쟁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국 대행진을 하고 있는 라이더들도 표에 그랬죠. 여순항쟁 우리의 역사다. 이런 그 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70주년 기념행사로 다시 이야기를 들어가서요. 특별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은 순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순천역 캠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캠프를 차려놔다 보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해서 광양에서도 하고 있고 네. 또 여수에서는 특별한 캠프 없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축제 행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서울에서는 오는 20일 광화문 일영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일들을 할 겁니다. 이 특별법 서명운동, 촉구운동도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일 청와대 특별법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순천역에서 오후 2시에 하는데 여순사건 특별법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19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문건도 작성이 됐고 보도자료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청원운동에서 한 달간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은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답변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네. 이 2건 내에도 앞으로 2건이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주승용 의원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지난 10월 2일 날 이해찬 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네. 그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 국민들의 의지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걸 이래도 안 할 것이냐 라는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노력들이 여순 사건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지역 곳곳에서 그리고 전국의 행사장에서 여순 사건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고생한다 혹은 참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푸른 계절을 지나 가을이 물드는 시간. 짙은 녹음을 덜어낸 자리엔 쪽빛 하늘이 드리우고 오색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들려 큰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 봄부터 굵은 땀방울을 흘려온 농부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이 번지는 계절입니다. 날씨 더우니까 가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도 좀 넉넉지 않고 이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수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른 봄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은 가을에 이르러 결실을 맺습니다. 자식처럼 돌보며 살뜰하게 가꿔온 땅. 나이든 농부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건 황금빛 들녘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이겠죠. 가장 푸르렀던 것이 가장 곱게 물들었으면 따사로운 가을 곁에 전하고 싶습니다. 밭고랑처럼 잘게 주름진 농부의 얼굴에 소금기 대신 기쁨이 어렸으면 슬며시 불어오는 바람에도 전해봅니다.
가을이 휩쓸고 간 자리엔 텅 빈 외로움 대신 풍성한 휴식이 내려앉기를, 노력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말이죠. 이게 수월해졌지만서도 그다음에 그 기계라든가 이런 나가는 그 기계 대금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에 비해 가지고 쌀값은 아주 지금 20년째 우리들이 20만 원씩 받았는데 20년 전에 지금도 18만 원 급격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쌀 같은 게 30만 원 해도 농사는 잘 될 때 풍년은 전정만정 마음은 울적한 게 저 한 구석이 어디 텅 비어 있죠. 열매는 씨앗을 남기고 낙엽은 다시 뿌리에 스며들어 양분이 됩니다. 농부는 나달을 고르며 올해를 셈하고 내년을 준비하겠죠. 시간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움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삶의 지혜가 쌓여 황혼이 깃든 계절, 온누리에 초연이 스며드는 계절인데요. 가을 거지를 마친 들녘을 바라보며 깊어가는 가을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황금 들녘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세상 살기가 편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거, 새로운 거 이런 것만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변하지 않고 그 옛날 모습들, 옛날 풍경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 지역 순천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순천에 아주 오래된 이용원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네, 오색등이 돌아가고 이쪽이 입구인 것 같은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님이 계시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십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담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손님들. 이발부터 염색까지 눈꽃들 새 없이 바쁜 이 이발소. 대기하는 손님 지칠세라 사장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손님들을 멋쟁이 신사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도 소중하게 매우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옛 모습을 머금고 있는 34년 전통의 한 이발소입니다. 낮은 지붕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요. 작은 창문 옆 부지런히 돌아가는 삼색등, 괜시리 옛 추억에 잠기게 되네요. 그래서인지 이곳은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오셨어요. 요즘은 사모님들한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진짜야. 예. 절대 농담이 예. 이번에는 좀 갖다 주세요. 아니, 나만 그 얘기를 하려 그래. 예. 아이고, 우리 농촌 사람들 MBC 방송을 굉장히 즐겁게 잘 본디, 그리고 사랑한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딱 보면은 해륙면에서 우리 MBC 시청률이 제일 높아요, 이쪽이. 아이고, 고맙고. 예, 우리 사장님이 이발소, 딴 데서 하시다 왔는가는 몰라도. 네. 이발소 차리면서부터 단골이요. 그러셨어요. 아니, 다음은 한 푼이라도 내 지역, 내 고향 사람을 보태줘야지.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골이 좋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단골이죠. 이발소 이용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나가 정확한 횟수를 나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네네. 나
지금 현재 생각에 기억으로. 예, 기억으로 한 30년은 사용했지 않냐. 30년은 넘으셨겠다. 젊으셨을 때 네. 우리 해릉 매니저 중대장님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어쩐지 풍채가 남달라 보이시더라니까, 예. 우리 주먹을 치시고. 이발소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추억의 물비누. 쓱 면도할 부위에 덧입혀준 후 따뜻한 마사지까지. 곳곳에 놓인 면도칼부터 가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장님의 오래된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세월의 때가 함께 묻어있는 면도칼의 손잡이는 사장님네 부부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네요. 30년 넘게 맨날 하루 눈만 뜨면 오고 가고 온데 뭘 좋겠습니까? 하루라도 안 보지 않고 계속 보니까. 그렇죠. 신날도 같이 쉬고, 응? 아침 눈만 뜨면 밥 먹고 덜 샤워하고 와야 되고, 퇴근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들 부부는 묵묵히 한 곳에서 이발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검은 머리의 청년이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 듯한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란불로 드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요. 네. 한 20년 전에 네. 아이, 머리가 너무 까매가지고 아이고 또 저도 저 이용사기 때문에 좀 변화를 한번 줘볼까 싶어서 변화. 예. 노란물을 한번 드렸더만은 주위 분들이 그 반응이 영 좋더라고요. 주위 분들이 예. 순천에 나가면은 노랑머리 이발사 그러면 노랑머리 이발사. 예,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34년을 네네, 했기 때문에 네네.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장님 입담이라든지 이런 헤어스타일 보고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도 네. 계속 단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 오신 분이 또 오시고 그래서 네. 손님이 자꾸 늘어나요. 예. 어떤 분들이 또 저 시내로 옮겨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 자신은 아직까지는 요 가게 저 시설로 하는 것이 더 정겹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눈이 왜 이렇게 낮아요? 아, 문턱이 원래는 밖에가 좀 나빴는데 자꾸 도로를 높이 깔다 보니까 예, 그가 높아져 버려갖고 문턱이 자꾸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좁아져요. 보수 포장을 예.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 문턱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턱을 자꾸 줄인 것이죠. 자, 그럼 아버님 20년 동안 이 이발소를 단골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발을 잘하고 네. 또 아무리 시골이지만은 성의껏 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오는 길이 있다면 항상 여기 옵니다. 예, 시내고 어디고 이곳저곳 다녀봤지만은 이만큼 이발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헤이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손님들도 내 가족과 같다고 말하는 사장님. 이게 바로 옛 이발소의 매력이 아닐까요? 사장님의 손길이 반환했는지 노곤노곤해진 한 아버님. 30년이 넘는 또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발소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근데 걱정이 앞서지만 오늘은 제 머리를 한번 사장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옆면, 뒷면까지요. 기대해 주십시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찌가다가 잘 해드릴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성의껏 한번 해볼랍니다. 문턱이 낮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인사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발소는 젊은 분들도 좀 많이 오십니다. 뭐, 20대도 오고, 30대, 40대도 많이 와요, 저 젊은 층이. 저도 이거, 저 젊은 스타일로 노란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예, 지금도 할아버지 손잡고, 예, 이발 따라온 손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만 멋있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님을 더 멋있게 해드려야지. 그렇죠. 예. 그 이발소라는 곳이 흔히 뭐 머리 다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아주 매주 중요한 순간들, 군대를 가거나 또는 면접을 보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와서 마음을 다잡고 또 이발소 사장님한테 위로받기도 하고 또 응원받기도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들입니다. 오래된 추억과 지나간 시간이 만들어낸 이 귀한 풍경은
작은 공간 곳곳에 물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손님이 내 집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따스한 공간. 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삼색등처럼 손님들과 이발소의 추억 영원히 간직되길 바라봅니다. 네, 최근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잦은 사고에 대해서 여수시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산단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여수시의 안전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또 시민들의 불안감은 또 높아졌다라는 반증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전국시대에서도요, 산단 안전사고 관리감독기관 관계자를 모시고요, 산단 안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수고용노동지청 임백석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여수 산단에서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우선 이번 사고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년도 여수 산단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량물 취급 중 협착, 포장 공정 로봇에 의한 협착사고, 또 천장 크레인에 충돌해서 추락했던 사고, 컨베이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 1명, 부상 4명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또 화재인 누출 사고는 최근에 3건 있었습니다. 설비 및 배관장주 가스 누출 사고, 오일 누출 사고, 건조 설비 화재 및 플랜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후에 혹시 후속 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계획 감독을 실시해서 안전시설 및 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병행을 했고요. 예. 또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소를 개선해서 재발 방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말이었죠. 여수산단 34개사 공장장 그리고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대책 긴급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여수시가 주관이 돼서 유관기관과 여수산단 공장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화학사고 3건에 대해서 그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듣고 금년 하반기에 대정비 작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이 사고 유형을 쭉 살펴보면요, 비슷한 사고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여수산단이 그 화학산단으로서 그 업종의 특성상 화재 폭발이나 그 누출 사고가 그러니까 중대 산업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고가 이제 반복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여러 내놓고 있는데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인과 대책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 등 그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안전수칙이나 작업수칙을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작업수칙이나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그 시설물의 하자나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 또 안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전수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안전규칙 준수를 위해 현장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수칙들일까요? 네, 저희들이 그 작업 공정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 작업자가 지켜야 할 작업수칙, 또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안전대 부착 설비 등 그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네. 또 그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게차나 화물자동차,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은 충돌 및 협착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작업 여건에 따른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단의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으로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산단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이 그 대정비 작업 중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정비 작업 14일 전까지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관리감독자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올해처럼 안전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면 뭐 고용노동지청이 여러 지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수라는 지역이 이제 광양만권에 여러 산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힘드실 것으로도 생각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좀 탁 터놓고 기업의 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좀 아쉽다, 이런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그 첫째 이제 시간에 대한 그 투자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대정비 하는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실행하면 좀 더 안전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그 관리 감독자하고 작업자분들이 안전 수칙이나 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현장 지도나 점검을 이제 나갔을 때 느끼는 우리 지역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노사 모두 이제 안전이라는 의식들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그 안전 지수가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분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보면 설비 하자나 안전 시설 미비 또 한 하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이 두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발생했던 사고도 중간 안전나간대가 미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하던 그 작업자분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안전시설인 안전난간대 미설치 또 그 작업자분이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의 그 유행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얼마 전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여수산단 안전에 대해 시민 10명 중 4명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감독기관으로서 이 결과 어떻게 평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잦은 사고로 인사했던 시민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앞으로도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 이걸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여수산단 특히 이제 노후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궁금해질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노후화 문제. 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네. 정기적인 점검이나 또 이에 따른 그 보수 작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요. 보다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을 좀 습관화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은 습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작업 수칙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산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뭐 많은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안전을 좀 잘 지켜주십사는 의미에서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그 사고의 원인은 설비의 하자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는 데서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작업자분들의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산단의 안전사고 소식 요즘처럼 방송에서 자주 접해야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이 가장 크거든요. 예.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저희 아나운서들도 좀 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고요. 네. 가능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작업자들은 배운 대로 규칙대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겠고요. 기업에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기본 지키자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기본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산단 안전사고 여수에 대한 굉장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 고용노동지청 임백석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수요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have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jest, still a man here.